조용한 동네, 평범한 가정집.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한 요리사의 죽음. 하지만 에르큘 푸아로는 이 사건을 너무나도 계산된 죽음이라 말합니다. 어릿광대 집은 에거서 크리스티 특유의 일상 속의 숨은 살인을 다룬 푸아로 단편으로 격렬한 사건 대신 논리와 심리만으로 긴장감을 쌓아 올리는 작품입니다. 눈에 띄는 단서도 극적인 증거도 없지만 푸아로의 회색 뇌세포는 아무도 보지 못한 진실을 조용히 밝혀냅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듣기 좋은 추리 이야기, 지금 어릿광대 집을 만나보세요. 세터드웨이트는 매우 난처했다. 정말 재수없는 하루였다. 늦게 출발한 데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결국 셀리즈베리 평원의 황야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벌써 8시가 다 돼가는데 목적지인 마스윅 저택까지는 아직 40마일이나 남았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자동차가 펑크까지 나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세터드웨이트는 지친 모습으로 그 마을의 주차장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의 운전사는 쉰 목소리로 수리공과 얘기를 하고 있었다. 적어도 30분 하고 그 수리공은 선고를 내리듯이 말했다. 그것도 잘 풀려야 30분입니다. 하고 운전사인 마스터스가 덧붙였다. 한 40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하고 세터드웨이트가 화난 표정으로 물었다. 마음 같아서는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신사케면에 그럴 수는 없어서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을 꾹 참았다. 커틀린턴 말렛입니다. 세터드웨이트는 처음 듣는 지명이었지만 귀에 익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다. 커틀린턴은 집들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마을인데 한쪽에 주차장과 우체국이 있고 그것과 균형을 맞추기라도 하듯 다른 한쪽에는 이상한 느낌이 드는 세 채의 상점 건물이 여기저기 제목대로 써 있었다. 그러나 길 맞은편으로 멀리 보이는 곳에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와서 세터드웨이트는 그나마 힘이 좀 생겼다. 여관이 있는 것 같군 하고 그가 아랬다. 어릿광자집이라는 여관입니다. 하고 수리공이 말했다. 어떻습니까, 주인님? 시험 삼아 한번 가보시는 게 간단하게 저녁 식사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평상시의 식사와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요. 마스터스는 변명하듯이 말을 중간에 끼쳤다. 세터드웨이트는 항상 유럽 출신의 요리사가 만드는 최고급 요리에 길이 들어있어서 터무니없는 급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요리사를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님, 앞으로 적어도 45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시간이 8시입니다. 여관에서 조지 포스터 경에게 전화를 걸어 니는 이유를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네는 무엇이든 꼭 내 멋대로 결정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군, 마스터스. 하고 세터드웨이트가 딱 잘라 말했다. 사실 그런 면이 좀 있는 마스터스는 정중하게 침묵을 지켰다. 세터드웨이트가 마스터스에게 한 말은 본심이었지만 그래도 멀리서 흔들리고 있는 여관의 간판을 임신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소식가였지만 어쨌든 시장계를 느꼈다. 그는 깊이 생각한 듯이 겨우 입을 열었다. 어릿광자집? 이러. 여관 이름치고는 좀 이상한 이름이군. 그런 이름은 한 번도 못 들어봤는 것 같은데 저 여관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오더군요. 하고 스리공이 말했다. 그는 타이어 위로 웅크린 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밑으로 가라앉아 뚜렷하게 들리지 않았다. 이상한 사람들 이러. 무슨 뜻이오? 스리공은 아무래도 자기가 한 말의 뜻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눈치였다. 왔다가 심집한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여 하고 모호하게 말했다. 여간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필연적으로 왔다가 심집한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라고 세터드웨이트란 생각했다. 그 정의는 아무래도 정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호기심은 발동되었다. 아무튼 45분이란 시간을 때워야 한다. 그는 종중걸음으로 여관을 향해 갔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수리공은 고개를 들어 마스터스에게 말했다.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칠 것 같은데요. 그참 아직 40마일이나 서가야 하는 날 폭풍이 오기 전에 일을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런데 주인께서는 아주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여관에서 잘해줘였으면 좋겠네요. 조금 있다가 우리도 여관으로 식사하러 갑시다. 빌리 존스 정도면 괜찮을 겁니다. 그의 요리 솜씨는 훌륭해요. 이 어릿광자집의 주인인 몸집이 크고 건장한 50대 남자 윌리엄 존스는 조그만 채 껴민 세터드웨이트를 반갑게 맞이
맞이했다. 고급 스테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님. 그리고 어떤 신사님이냐에 든지 만족시켜드릴 만한 치즈도 있습니다. 손님, 이쪽으로 식당으로 가실까요? 낚시하는 손님들이 이제 막 떠나셨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사냥꾼들로 다시 복잡해질 겁니다. 지금은 퀸이라는 분만이 퀸. 세터드웨이트는 갑자기 우뚝 멈췄다. 그는 흥분하고 있었다. 퀸이라고 했소. 예, 그런 분이 계십니다만 아는 분이십니까? 그렇소. 그럴 수도 있겠지. 흥분해서 흥설수설하면서 세터드웨이트는 세상에 퀸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거의 생각지 못했다. 그는 너무 흥분해서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수리공에 왔다 가심집한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과 퀸의 행적은 묘하게 일치했다. 퀸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었다. 게다가 여관의 이름까지도 그럴듯하게 잘 어울린다. 세터드웨이트는 반갑게 인사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할리퀸 씨 아니십니까? 정말 묘한 인연이군요. 여기서 또 만나다니. 키가 크고 가문 잡잡한 낯익은 모습이 미소를 지으며 사저에 있던 테이블에서 일어났다. 세터드웨이트 씨 또 뵙게 되는군요. 여기서 뵙게 할 줄이야. 정말 반갑습니다. 내 차가 고장나기가 할 됐네요. 여기서 오래 묵으실 계획이십니까? 아니요. 하룻밤만 묵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운이 좋았네요.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고 세터드웨이트는 가무잡잡한 얼굴에 미소를 지은 왕대 얼굴을 들고 언제가 바라보았다. 3대는 온화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이거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당신에게 보여줄 아무 마술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어요. 나는 변경합니다. 강천을. 당신은 마술사교 해드리려. 전반의 말씀입니다. 정작 마술로 하는 거 당신이지 않습니까? 전반의 말씀이요. 당신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내게 인감이 좀 부족하다거나 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 과장된 표현인데요. 저는 단지 실마리를 제공할 뿐이죠. 그뿐이지요. 그때 여관 주인이 짧은 버터를 바른 빵을 다지고 들어왔다. 그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일려놓는 순간 번개가 무섭게 원척이 더 버즈 바로 여유에서 전등 소리가 울렸다. 굉장한 밤이군요. 하고 주인이 말했다. 이런 밤에 하고 세터드웨이트가 말을 하려다 말았다. 이상한데요. 하고 주인은 핵심과는 관계없는 말을 했다. 마침 제가 하려던 말을 하셨습니다. 꼭 이런 밤이었습니다. 하웰데이가 부인을 데리고 돌아온 날이,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자취를 감췄습니다. 맞아! 세터드웨이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그는 실마리를 붙잡은 것이다. 커틀린턴 말렛이라는 지명이 왜 귀에 익은 듯한 느낌이 들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3개월 전 그는 리처드 하울 대위의 놀랄만한 실정 사건에 대한 기사를 빠짐없이 모조리 읽었었다. 그는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의심해보고 또 가설을 세워보기도 했었다. 그가 말했다. 그렇지. 그 사건이 발생한 곳이 커틀린턴 말렛이었지. 작년 겨울에 사냥하러 왔다가 우리 여관에서 묵었죠. 하고 주인이 말했다. 예,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잘생긴 젊은 분인데 걱정거리 같은 것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분은 살해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분과 르크토 양이 말을 타고 함께 돌아오는 모습을 저는 몇 번이나 봤지요. 르크토 양은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평판도 좋았지요. 캐나다에서 온 외국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 사근에는 필시 어두운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진상은 모르지만요. 부인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집을 팔고서 외국으로 갔다는 소식은 들으셨죠? 여기에 있으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못 견뎠던 겁니다. 자기 죄도 아닌데 가엾게도. 이 사건에는 분명히 수수께끼가 얽혀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의 소임을 깨달았는지 서둘러 방을 나갔다. 어두운 수수께끼? 하고 퀸이 조용히 말했다. 세터드웨이트에겐 그의 목소리가 도발적으로 들렸다. 런던 경치청에서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우리들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날카롭게 물었다. 상대는 특유의 몸짓을 하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터드웨이트가 천천히 말했다. 시간이 지나야 사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당신만이 가지는 독특한 사고방식 같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개개의 사건에 대한 관련성을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지요.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세터드웨이트는 망설이듯이 말했다. 아무라도 지금 사실을 정확히 떠올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데요.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퀸은 부드럽게 말했다. 세터드웨이트에게는 그의 격려의 말만으로도 충분했다. 인생에 있어서 그의 역할은 대체로 언제나 듣는 입장이고 구경꾼이었다. 오직 퀸과 함께 있을 때만 그 위치가 반대로 되었다. 그때는 퀸이 구경꾼이고 세터드웨이트가 무대의 중앙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 애슐리 저택이 엘리노어 르크토의 손에 넘어간 것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고가였지만 빈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저택을 사들여 적당한 소유자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르큐토 양은 프랑스계 키나다인으로 프랑스 혁명에 빠져나온 이주자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프랑스의 보물이나 골동품을 상속받았지요. 그리고 그녀 역시 그런 물건들을 모으는 세밀한 취미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극이 생긴 뒤 그녀가 애슐리 저택과 자기가 수집한 물건들을 모두 처분하기로 결정했을 때 미국의 백만자 사이러스 G. 브라드번 씨는 그 저택을 몽땅 송두리째 사면서 6만 파운드라는 터무니없는 거액을 두말 없이 지불했습니다. 세터드웨이트는 말을 중단했다. 그리고 잠시 뒤 변명하듯이 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건과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 관계없는 이야기죠. 분위기를, 젊은 하웰 부인의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퀸은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란 항상 중요한 것이죠. 하고 그가 엄숙하게 말했다. 그럼 이 여성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하고 세터드웨이트는 계속했다. 나이는 23이고 머리는 검고 미인이었죠. 조심성은 없었지만 경박한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자였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없고 싱클레어 부인이라는 훌륭한 가문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부인이 시중을 들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엘리너 르크토는 자신의 재산을 완전히 자유롭게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죠. 몹시 가난한 젊은이들이 12사람 내지 13사람 정도 항상 그녀를 쫓아다녔습니다. 사냥터에서도 무도회에서도 그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쫓아다녔죠. 가장 어울리는 신랑감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르칸 영이 구원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개의치 않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리처드 하웰데이가 나타난 겁니다. 하웰데이는 사냥을 하기 위해 근처 여관에 묵었습니다. 그는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하는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남자답고 활발하며 무서움을 모르는 남자. 퀸씨, 옛날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혼을 짧게 끝내는 사람은 행복하다. 적어다 일부분은 그 격언대로였습니다. 2달 뒤에 리처드 하웰과 엘리노어 르큐토는 약혼을 결단했고 석 달 만에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이를 부부는 2주 동안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나고 애슐리 저택에서 신혼생활을 하러 시작하기로 했죠. 여관 주인이 말했듯이 그들이 돌아온 것은 지금처럼 폭풍이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폭풍이 불길한 징조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다음 날 아침 일찍 약 7시 반경 정원을 산책하고 있는 하웰 대위를 정원사 존 마티아스가 봤습니다. 대위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휘바람을 불고 있었다군요. 밝고 근심 없는 행복한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후로 아무도 리처드 하웰 데이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세터드웨이트는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이옥회하게 의식한 상태로 말을 중단했다. 그리고 퀸의 정산하는 눈빛을 다답하듯이 그는 이야기를 다시 계속했다.
그 실종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부인은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겨우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알고 있는 다래로 경찰의 힘으로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지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설이 있었죠? 하고 퀸이 울었다. 예, 가설 말씀이시군요. 틀림없이 있었죠. 첫 번째 가설로 하웰데이는 살해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다면 시체는 어딘가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늘로 솟아들 날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어떤 동기가 있어야겠죠.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웰데이에겐 단 한 명의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확신할 수 없는 듯 말을 중단했다. 퀸은 몸을 약간 뒤적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스티븐 그랜트라는 청년을 생각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하고 세터흐메이트는 인정했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 한 스티븐 그랜트는 하웰레이의 말을 볼보던 사람이었는데 사소한 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신혼부부가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일찍 스티븐 그랜트가 애슐리의 곁에 근사에 나타났는데 거기 나타난 이유를 그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를 하웰데이의 실종과 관계가 있다고 밀착하고 잠시 구속했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결국 석방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해고당한 일로 인해 하웰데이를 증오했긴 했을지 모르지만 살인 동기가 되기엔 너무 빈약했대요. 경찰로서는 무기력하지만 무기력하면 안 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웰데이에는 적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하고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세터드메이트는 축하기를 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최근 하웰데이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경찰의 전략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부딪힌 문제는 그 자료가 이상하게도 너무 미약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웰데이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데려온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승마 실력이 뛰어났고 분명히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죠. 커틀링턴 발레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로도 충분했었던 모양입니다. 르쿠토야무는 부모나 후견인도 없고 그의 약혼자의 미래 지망이 된가 사후적 지위를 알아볼 사람이 없었죠. 그는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경찰의 견해는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부자 아가씨여 뻔뻔한 사기꾼에 관한 노는 얘기뿐만 내버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었죠. 르쿠토 양에는 부모나 후견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런던에 있는 유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녀를 보살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휘관의 양을 한패 수수께끼가 더욱 수수께끼가 되어버린 거죠. 엘리노어 유쿠토 양은 일정한 금액을 미래의 남편 될 사람에게 즉각 양도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가 거절했다나요. 자기도 돈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나요. 결국 하웰은 그녀의 재산을 한 푼도 맞지 않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재산에 자기의 손을 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성간 남자는 아니었죠. 그렇다면 그의 목적은 그 값진 골동품에 있었는가? 아니면 뒷날 엘리노어 하웰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위협할 생각이었을까? 솔직히 말해선 난 줄곧 이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근사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밤까지로. 퀸은 몸을 약간 앞으로 내밀면서 그를 재촉했다. 오늘 밤? 오늘 밤은 그 결론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는 이렇듯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완전히 모습을 감춰버렸을까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기 시작하여 일하러 나가는 그 아침 시각에 더군다나 모자도 쓰지 않고 그 모자에 관한 증언은 틀림없겠죠? 정원사가 그를 보았다고 했습니까? 예, 정원사가 존 마티어스가 보았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경찰이 그를 가만두었을 리는 없겠죠? 하고 퀸이 말했다. 심한 취조를 받았지요. 그의 진술은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확인했고요. 온실을 보러 가려고 집을 나온 때가 7시였고 20분 전 8시에는 돌아갔다니까요. 안제 하인들은 7시 15분이 넘어서 바깥문이 삐꺼덕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웰데이가 나간 시각을 알게 된 셈이죠.
그래요. 당신의 생각을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하고 퀸이 말했다. 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티어스가 주인을 살해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동기는? 그래요.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일 그렇다고 해도 시체는 어디에 숨겼을까요? 여관 주인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너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지금 막 요리한 스테이크와 감자 접시를 올려놨다. 그 냄새는 세터등 앤티의 코를 자극해 그는 기분이 흡족했다. 이거 맛있겠는데요? 하고 그가 말했다. 정말 맛있어 보여요. 우린 하웰 대위 실종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원사인 마티어스는 그 뒤로 어떻게 되었죠? 에섹스에다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는 게 싫었던 거겠죠.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만. 세터드웨이트는 스테이크를 먹으려 포프와 나이프를 들었다. 퀸도 그대로였다. 여관 주인은 의자에 앉아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세터드웨이트도 이의는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가 말했다. 그런데 그 마티어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년 남자인데요. 옛날에는 분명히 건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만 류마티스 때문에 허리가 굽고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병세가 심해져서 일을 못하고 누워 있었던 적이 가끔씩 있었지요. 그 사람이 해고들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도 다 엘리노어 양의 친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정원사로는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의 부인은 꽤 집에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요리사였기 때문에 식당 일을 도왔지요. 어떤 여자였나요? 하고 세타드웨이트가 재빨리 물었다. 여관 주인의 대답에 그는 실망했다. 중년 부인인데 부침성도 없고 별로 수완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귀머리였지요. 나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온 지 겨우가 한 달 만에 그 사건이 발생했으니까요. 젊을 때는 정말 솜씨가 뛰어난 정원사였다고 합니다. 엘리노어 양은 그의 추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노아 양은 정원에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군요. 하고 퀸이 부드럽게 물었다. 아니요,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원사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 정원에 쏟아붓는 부인들이 이 근처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르크토 양은 겨울에 사냥할 때 외에는 별로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바른 때는 런던에 계시거나 다른 먼 나라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행담도 가끔씩 들려주곤 했답니다. 그중에서 무엇보다 프랑스 부인들의 이야기가 재미있었지요. 옷을 버리면 안 되니까 발을 아예 물에 적시지 않는다고요. 세터드웨이트는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그러니까 하웰 대위와 특별히 사이가 좋았던 여자는 없었습니까? 그의 첫 번째 가설은 소용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는 아직 자신의 생각에 미련이 있었다. 윌리엄 존스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런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런 소문은 전혀 없었지요. 아니, 정말 그 점은 수수께끼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세터드웨이트가 추궁하듯이 물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살해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랬는지 글쎄요. 나가서 치즈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는 빈 접시를 들고 투벅투벅한 달자극 소리로 방을 나갔다. 잠잠하던 폭풍이 다시 한번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번개가 던쩍이고 천둥이 계속되자 작은 몽집의 세터드웨이트는 벌떡 일어나 섰다. 마지막 천둥 소리에 여운이 남아있는데 한 아가씨가 치즈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녀는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다 무뚝뚝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목구조는 뚜렷했다.
어리짱집의 주인과 너무 닮아서 그 딸이라는 걸 금방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안녕 메어리, 대단한 폭풍이지? 하고 퀸이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폭풍이 치는 밤은 정말 싫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번개가 무서운 모양이지? 하고 세터드웨이트가 친절하게 말했다. 번개가 무섭다고요? 천만에요. 저는 조금도 무서움을 타지 않아요. 하지만 폭풍이 치면 아버지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마치 앵무새처럼 이 폭풍은 정말 그때를 나가키게 하는군. 그날 밤 가려운 하멜 대위가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퀸은 그녀를 마주보았다. 아버지가 죽을거리시는 건 알고 계시죠. 정말 지겨워요. 어떻게 하면 그치게 할 수 있을까요? 사건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그칠 거지. 이 사건은 해결된 것이 아닐까요? 그분이 몸을 숨기고 싶어 하셨던 거라면? 그렇게 훌륭하고 멋진 신사분께서 가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모양이죠. 그 사람이 술드라우 행망을 담쳤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스티븐 그랜트 같은 마음씨 좋은 사람이 그를 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뭐 때문에 스티븐이 그를 살해해야 하는 것이 알고 싶습니다. 언젠가 스티븐이 약간 취해서 그분께 신뢰 드릴 말을 했어요. 그리고선 쫓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쫓겨나는 이유가 되나요? 사전에 충분히 좋은 말로 사과를 했는데 그것이 또 끔찍한 살해의 이유가 되다니. 아니 분명히 경찰이 그가 무죄라고 했잖아. 경찰이 무슨 소용있나요? 해질 무렵에 스티븐은 책이 수업으로 들어오자 모두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인을 한 것도 아는데 그 점이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피했던 것이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 생활은 어떻게 되겠어요? 왜 아버지가 우리들이 결혼하니까 허락하지 않으셨겠어요? 스티븐과 저의 결혼을 말이죠. 더 좋은 놈도 있을 거야 얘라. 나는 무조건 스티븐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너도 알잖지. 그 사실을 모른다면 모를 텐데 그렇겠지? 하시면서요. 그녀는 말을 중단했다. 그녀의 마음은 원망과 비난이 가득 차 있었다. 너무해요. 정말 너무해요. 하고 울음소리로 말했다. 파리 한 마리로 못 죽이는 스티븐인데 살인자로 낙인이 찍히다니. 그의 태도가 변한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가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의 태도가 그렇게 변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욱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녀는 다시 말을 중단했다. 그녀의 두 눈은 퀸의 얼굴에 못 박은 것 같이 고정되어 있었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계속한 것도 마치 그의 표정 어딘가에 이끌려서 그랬던 거다 싶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세터더웨이트가 말했다. 그는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사태는 아무래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스티븐 그랜트가 의심스러운 것은 증거가 모호하고 불충분하다는 것뿐이지 그가 그의 무죄를 반증하기는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 양아씨는 세터더웨이트 쪽으로 방향을 휙 돌렸다. 진실 외에 그 사람을 구할 길이 없어요. 하고 소리쳤다. 만일 하웰레이가 발견된다면 돌아온다면 모든 사건의 진상을 알 수만 있다면 그녀는 갑자기 목이 메고 말을 다 잊지 못하고 급히 방을 나갔다. 착한 아가씨로군요. 하고 세터드웨이트가 말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할 수 있다면 무엇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인데 그는 가슴이 아팠다.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편이다. 하고 퀸이 말했다. 당신의 자동차가 고쳐질 때까지는 아직도 약 30분은 남았습니다. 세터드메이트는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들이 진상을 캐내자는 말씀이신가요? 그저 이런 식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당신은 상당한 인생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보통 사람 이상으로 인생이 내 곁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하고 세터드웨이트가 괴롭게 말했다. 그러나
그 인생에 의해 당신의 마음의 눈이 깨끗하게 맑아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당신에겐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세터드 웨이팅은 말했다. 이래봐도 관찰하는 일은 자신 있거든요. 그는 기분이 좋아져서 가슴을 폈다. 순간 괴로운 마음은 싹 사라졌다. 이 사건을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퀸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말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르크토 양, 결국 하웰 부인은 결혼했으면서도 그의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또다시 결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들의 견지에서 보면 리처드 하웰은 나쁜 사람입니다. 근본을 알 수 없는 그 과거는 수수께끼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퀸이 말했다. 누구라도 빠뜨리지 않고 주목한 점이 있었지요. 하웰 대위가 의심스러운 인물로 강렬한 조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터드 웨이트는 모호한 기분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말에서 그는 약간 다른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 글은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 혹은 성과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으로 우리들은 퀸이 말을 가로챘다. 엄밀한 물질적인 성과에는 아직 접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하고 이리초 생각한 뒤 세터드 웨이트가 말했다. 그 점은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은 이런 말이 되겠군요. 이 비극의 결과는 하웰 부인이 아내인 동시에 아내가 아닌, 즉 또다시 결혼할 수 없다는 점과 사이루스 브리드번이 애슐리 저택을 통째로 6만 파운드였습니까? 6만 파운드에 살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에섹스의 누군가가 존 마티어스를 정원사로 고용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에섹스의 누군가나 사이러스 브래드번 씨가 하웰 대위 실종을 계획한 것은 아닐까 하는 점에 대해선 의심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은 풍자가로군요. 하고 퀸이 말했다. 세터드 웨이트는 날카롭게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반드시 당신은 인정은 합니다. 하고 퀸이 말했다. 그런 것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사건 당일로 돌아가 봅시다.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것이요. 오늘 아침이었다고 합시다. 아니요. 하고 퀸은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적어도 상상 속에서는 우리들이 시간을 초월할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합시다. 하웰 대위의 실종이 100년 전에 발생했다고 봅시다. 우리들이 21세기인 2025년에 그 사건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말이죠. 당신은 묘한 분이로군요. 하고 세터드 웨이트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과거를 믿으면서도 현재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군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당신은 분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분위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고 세터드 웨이트는 심각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현재라는 상황은 아무래도 편협해지기 쉬운 상황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세터드 웨이트는 고개를 약간 숙였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하고 그다 말했다. 우리들이 다뤄야 할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을 다룬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작년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취급해 보기로 합시다. 한 가지 나에게 새로운 가설을 세워서 정리해 주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발상이 기발한 분이니까. 세터드 웨이트는 잠시 동안 생각했다. 그는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그냥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조금 우쭐한 기분으로 열심히 궁리를 했다. 100년 전은 파우더의 시대였습니다. 2024년은 크로스워드 퍼즐과 다락방까지 들어오는 강도의 시대라고나 할까요? 좋습니다. 하고 퀸은 찬사를 보냈다. 국가적인 견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군요. 국제적인 견지에서가 아니라 아마 그렇죠?
크로스워드 퍼즐에 대해서는 사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락방 강도는 대륙에서 상당히 유행한 것이라고 기억하는데요. 프랑스의 성에서 계속 발생한 도난 사건을 기억하시죠? 일반 사람들의 추측으로는 도저히 단독범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간 그 솜씨는 정말 특이할 정도로 담대하고 아슬아슬했습니다. 공마단이 관련돼 있다는 설도 있었죠. 클런디니즈 공마단 말입니다. 나도 한번 그들의 연기를 봤죠. 정말 기가 막힌 연기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펼치는 고개였죠. 그들이 무대에서 모습을 감춘 것은 아무래도 수수께끼였습니다. 아니, 이거 얘기가 본론에서 벗어나 버렸네요.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단지 영불 해협을 건넜을 뿐입니다. 여관 주인이 프랑스의 부인들은 발이 젖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었죠. 세터드 웨이트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야기가 도중에 끊겼다. 그러나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왜 그 대위는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일종의 마법과 같은 트릭인가? 그렇습니다. 마법과 같은 트릭. 정말 그렇습니다. 분위기입니다. 역시. 그리고 마술 트릭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빠르고 능숙한 솜씨로 눈을 속이는 거죠. 하고 세터드 웨이트가 으스대며 유창하게 인용했다. 그게 답니다. 눈을 속이는 것. 때로는 능숙한 솜씨로,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권총을 사용한다든가 빨간 헌수건을 흔들어 보인다든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기술에서 시선이 흐려지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겉만 화려한 움직임으로 시선이 쏠리죠.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말입니다. 세터드 웨이트는 눈을 반짝이며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의미도 없는 것도 아닌데요. 그것도 일종의 조그만 착상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계속했다. 권총의 발사.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마술 트릭 중에서 권총의 발사는 무엇인가요? 상상력을 멈추게 하는 화려한 먼쩍 심간인가요? 세터드 웨이트는 숨을 들이마셨다. 자취를 감춘 것. 그걸 빼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 우선 그 연극 같은 제스처를 빼고 사물이 같은 순서를 박가광 차독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데는 우선 루크토 양이 애슐리 저택을 브래드 번씨에게 팔고 떠나버렸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라고 생각하란 말이죠. 그래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소문거리가 되었겠죠. 아마 애슐리 저택의 물건의 가치가 상당히 사람들을 흥분시켰을 겁니다. 잠깐만요.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힘차게 말하기 시작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조명이 너무 치우친 겁니다. 하웰 대위에게로 가리죠. 그리고 그 때문에 그 여자는 그늘에 가려진 겁니다. 루크토 양이 모든 사람이 묻습니다. 하웰 대위는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여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로 프랑스계 캐나다인이었을까요? 그 훌륭한 보물들은 정말로 그 여자에게 상속된 것이었을까요? 우리들이 본론에서 그다지 멀리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영불 해협을 건넌 것뿐입니다. 그 보물들은 프랑스의 성에서 훔친 것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구중한 예술품이기 때문에 처분하기 어려웠지요. 그녀는 그 집을 삽니다. 아마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거겠죠. 거기에 정착하여 빈틈없는 영국인 여자를 높은 급료로 고용하여 자기의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다가옵니다. 계획했던 대로 연극은 진행된 거죠. 결혼, 실종, 그리고 사람들의 뒷공론으로 75일.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거리를 모두 처분해버리고 싶다고 말하면 그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 미국인은 감정가입니다. 물건은 진품이며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값을 부르고 부인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애슐리 저택을 조용히 떠납니다. 슬픈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큰 작업은 이제 순탄하게 성공하고 사람들의 눈은 능숙한 솜씨와 그 트릭의 화려함에 속아 넘어가 버린 거지요. 세터위트저 웨이드는 승리의 기쁨으로 얼굴이 달아올라서 말을 그쳤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고 그는 각자기 겸손하게 자신을 비하했다. 당신은 나에게 매우 묘한 영향을 주는군요. 사람들은 가끔씩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당신은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요령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군요. 하웰처럼 모습을 감추기란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온 영국 경찰이 그를 찾아 나섰는데 아마 온 영국을 뒤적했죠. 애슐리 저택에 숨어 있는 것이 가장 간단하겠군요. 하고 세터웨이트가 가만히 생각에 잠기면서 말했다. 어떻게 돼서든지 그것이 가능했다며 말이죠. 틀림없이 그 근처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킨이 말했다. 그의 의미 있는 표정을 세터웨이트는 놓치지 않았다. 마티아스의 골방 하고 그가 외쳤다. 하지만 경찰은 그것도 수색했을 텐데? 몇 번이나 했겠죠? 마티아스? 하고 세터웨이트는 문섭을 모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마티아스의 아내 하고 퀸이 말했다. 세터웨이트는 가만히 그를 쳐다보았다. 만일 정말로 플로니니스 공막단이 왔다면 하고 그는 꿈을 꾸듯이 말했다. 패거리는 3명이었지 젊은 2사람은 하웰과 엘리노얼 그도 어머니 역할이 마티아스의 아니었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다면 마티아스는 류마티즘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게 아니죠? 그죠? 하고 퀸이 자연스럽게 말했다. 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가능하겠군요. 마티아스는 한 달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하웰과 엘린너와는 2주간의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 전에 2주간 2사람은 런던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하게 연기를 잘하는 남자라면 하웰과 마티아스의 1인 2역을 감쪽같이 할 수 있었겠죠. 하웰이 커틀린턴 말렛에 있는 동안 마티아스는 류머티즘으로 틀어박혀 있다고 마티아스의 아내가 얘기를 꾸며댑니다. 그녀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녀가 없었더라면 누군가 그 궤적을 눈치챘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웰은 마티아스의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마티아스 같은 거지요. 결국 계획이 절정을 이루어 애슐리 저택이 팔리자 그 부부는 에섹스에 이 자리가 생겼다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존 마티아스와 그의 아내의 퇴장이죠. 영원히 식당 문을 노크하고 와스터스가 들어왔다. 차를 문 앞에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주인님. 하고 그는 말했다. 세터위트가 일어났다. 퀸도 일어나서 식당을 가로질러 책만 조개로 가서 커튼이 걷었다. 한 줄기 달빛이 방으로 비쳐들어왔다. 폭풍이 멈췄거냐 하고 그는 말했다. 세터위트는 장갑을 끼고 일었다. 다음 주에 경시 종감과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하고 그는 의미 있게 말했다. 악징하기도 쉽고 반징하기도 쉬운 일일 겁니다. 프랑스 경찰의 수사가 화정과 애슐리 저택의 물건을 비교해보면 말이죠. 정말 그렇군요. 하고 세터위트가 말했다. 브라드번 씨로서는 정말 운이 나쁜 사건이었지만 하지만 그 정도의 손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 다름은 하고 킨이 말했다. 세터웨이트는 손을 들었다. 안녕히 계셔요. 이렇게 뜻밖의 만나게 된 것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말라 해서 그 정도입니다. 내일을 떠날 예정이라고 하셨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밤에 떠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제 일은 끝났으니까요. 저는 왔는가 하면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옵니다. 세터웨이트는 그날 해가 지려게 이와 동일한 날을 들었던 것을 생각해냈다. 정말 묘하다. 그는 마스터스가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로 갔다. 문이 열린 바 안에서 주인의 풍성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두운 수수께끼예요. 정말 어두운 수수께끼예요. 그러나 그는 어두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가 사용한 말은 전혀 다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윌리엄 존스는 상대가 좋아하는 형용사를 사용할 정도의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다. 바의 손익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형용사를 충분한 풍미를 갖기에 담으는 것을 좋아한다. 세터위트는 기분 좋은 리무진 의자에 편함이 몸을 기태었다. 그의 가슴은 승리의 기쁨으로 부풀었다. 그는 여한건이 인 메리가 현관까지 나와 흔들리고 있는 간판 밑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저 아가씨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하고 세터웨이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몰라.
어종 꽝대의 집 간판이 천천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힘차게 말하기 시작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조명이 너무 치우친 겁니다. 하윌 대위에게로 말이죠. 그리고 그 때문에 그 여자는 그늘에 가려진 겁니다. 르쿠 토양이 모든 사람이 묻습니다. 하윌 대위는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여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로 프랑스계 캐나다인이었을까요? 그 훌륭한 보물들은 정말로 그 여자에게 상속된 것이었을까요? 우리들이 본론에서 그다지 멀리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영불 해협을 건넌 것뿐입니다. 그 보물들은 프랑스의 성에서 훔친 것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구중한 예술품이기 때문에 처분하기 어려웠지요. 그녀는 그 집을 삽니다. 아마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거겠죠. 거기에 정착하여 빈틈없는 영국인 여자를 높은 급료를 고용하여 자기의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다가옵니다. 계획했던 대로 연극은 진행된 거지요. 결혼, 실종, 그리고 사람들의 뒷공론으로 75일. 그러니까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거리를 모두 처분해버리고 싶다고 말하면 그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 미국인은 감정가입니다. 물건은 진툼이며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값을 부르고 부인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애슐리 저택을 조용히 떠납니다. 슬픈 비극의 주인공으로서요. 큰 작업은 이제 순탄하게 성공하고 사람들의 눈은 능숙한 솜씨와 그 트릭의 화려함에 속아 넘어가 버린 거죠. 세터드웨이트는 승리의 기쁨으로 얼굴이 달아올라서 말을 그쳤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고 그는 갑자기 겸손하게 자신을 비하했다. 당신은 나에게 매우 묘한 영향을 주는군요. 사람들은 가끔씩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당신은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요령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군요. 하멜처럼 모습을 감추기란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온 영국 경찰이 그를 찾아났었는데. 아마 온 영국을 뒤졌겠지요. 애슐리 저택에 숨어있는 것이 가장 간단하겠군요. 하고 세터드웨이트가 가만히 생각에 잠기면서 말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가능했다면 말이죠. 틀림없이 그 근처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퀸이 말했다. 그의 의미 있는 표정을 세터드웨이트는 놓치지 않았다. 마티어스 골방? 하고 그는 외쳤다. 하지만 경찰은 그것도 수색했을 텐데. 몇 번이나 했겠죠. 마티어스? 하고 세터드웨이트는 눈썹을 고우면서 말했다. 그리고 마티어스의 아내 하고 퀸이 말했다. 세터드웨이트는 가만히 그를 쳐다보았다. 만일 정말로 클론디니즈 공박단이 왔다고 한다면 하고 그는 꿈을 꾸듯이 말했다. 패거리는 세면이었지. 젊은 두 사람은 하웰과 엘리노 르코토, 어머니 역할이 마티어스의 아내였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다면 마티어스는 류마티스모로 고생하고 있었던 게 아니지요. 그렇죠? 하고 퀸이 자연스럽게 말했다. 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가능하겠군요. 마티어스는 한 달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하월과 엘리노어는 2주간의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 전에 2주간 동안 두 사람은 런던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하게 연기를 잘하는 남자라면 하웰과 마티어스의 1인 2역을 감쪽같이 할 수 있었겠죠. 하웰이 커틀링턴 말렛에 있는 동안 마티어스는 유마티스무로 틀어박혀 있다고 마티어스의 아내에게 얘기를 구며냅니다. 그녀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녀가 없었더라면 누군가 그 계략을 눈치챘을지도 모르지요. 말씀하신 대로 하웰은 마티어스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마티어스였던 겁니다.
결국 계획이 절정을 이루어 애슐리 저택이 팔리자 그 부부는 에섹스에 일자리가 생겼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존 마티아스와 그의 아내의 퇴장이죠. 영원히. 식당 문을 노크하고 마서스가 들어왔다. 차를 문 앞에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주인님. 하고 그는 말했다. 세터드웨이트는 일어섰다. 퀸도 일어서서 식당을 가로질러 창문 쪽으로 가서 커튼을 걷었다. 한 줄기 달빛이 방으로 비쳐 들어왔다. 폭풍이 멈췄군요. 하고 그는 말했다. 세터드웨이트는 장갑을 끼고 있었다. 다음 주에 경시총관과 식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는 의미 있게 말했다. 확증을 얻게도 반증하기로 쉬운 일일 겁니다. 프랑스 경찰의 수사 상황과 애슐리 저택의 물품을 비교 설명해보면 정말 그렇군요. 하고 세터드웨이트가 말했다. 브라드번 시어서는 정말 운이 나쁜 사건이었지만 그 정도의 손해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은 하고 킨이 말했다. 세터드웨이트만 손을 들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뜻밖의 만나게 된 것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내일 떠날 예정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밤에 떠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의 제 일은 끝났으니까요. 저는 왔다 가면 바람과 같은 사람이죠. 세터드웨이트는 그날 해질 무렵에 이와 비슷한 말을 들었던 것을 생각했다. 정말 묘하다. 그는 마스터스가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로 갔다. 문이 열린 바 안에서 주인의 풍성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두운 수수께끼예요. 정말 어두운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가 사용한 말은 전혀 다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윌리엄 존스는 상대가 좋아하는 형용사를 사용할 정도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바의 손님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형용사에 충분한 풍미를 부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세터드웨이트는 기분 좋은 리무진 의자에 편안히 몸을 기댔다. 그의 벗음은 승리의 기쁨으로 부풀었다. 그는 여관쯤 메리가 현관까지 나와서 흔들리고 있는 간판 밑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저 아가씨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하고 세터드웨이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 어우렁광대의 집의 간판이 천천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